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원으로부터 해외 파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지역에 부대 표시가 없는 탱크가 등장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상원은 러시아 영토 밖에서 군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푸틴 대통령의 요청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을 보내려는 푸틴의 구상은 힘을 얻게 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당장 군대를 보내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긴 했지만 반군 측이 요청하면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반군을 앞세워 돈바스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직접 개입을 미룸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비켜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푸틴은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국으로 남아야 위기가 해결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И в этих договорах и с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и с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ес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пункты, которые говорят о том, что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우크라이나 국경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건너가려는 차량은 검문소박 5km 지점까지 대기줄이 늘어섰던 평상시와 달리 현저히 줄어든 반면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넘어오는 차량과 인파는 다소 늘어났습니다. All watching news every day, every minute, watching closely about what is happening on the border. We are frustrated. Це, щоб Путін і Зеленський сядли за столи, помовили і wszystkie. Людина nie wie, co będzie завтра, jutro.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반군 장악 지역에서는 소속 부대에 표시를 하지 않은 탱크가 잇따라 포착됐다는 외신 보도도 이어지고 있어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푸셰미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전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돈바스 지역 독립 승인과 군대를 파병하기로 한 것에 대해 침공의 시작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는데 워싱턴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특파원, 먼저 바이든 대통령이 침공이라는 표현을 쓴 게 눈에 띄는군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백악관은 침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피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이 오래된 분쟁 지역이고 러시아군이 계속 활동을 했던 곳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가 평화 유지라는 명목으로 추가 파병을 하기로 한 것은 침공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한 대목을 직접 들어보시죠. He's setting up a rationale to go much further. This is the beginning of a Russian invasion of Ukraine, as he indicated and asked permission to be able to do from his Duma.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한 것에 책임을 물어서 제재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걸 제재의 첫 단계라고 했는데요. 우선 러시아의 국책은행인 VEB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 두 곳에 대해 미국으로의 송금을 모두 차단하고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러시아 중앙은행이 서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지도층과 가족 등 개인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제재도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아주 강경하군요. 강대 강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 아주 강경한 어조로 연설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에서 전쟁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분쟁을 꾸미는 이른바 가짜 깃발 작전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나토 동맹국의 영토를 1인치라도 침범한다면 미국은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our allies, will defend every inch of NATO territory and abide by the commitments we made to NATO.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묻겠다면서 더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가 여전히 가능하길 희망한다는 말로 연설을 마쳤는데요. 하지만 당장 러시아가 입장을 바꿀 것 같지는 않고요. 외교적 해결이 가능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만 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풍토병처럼 관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전히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15만 8,005명.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날 동시간대에 집계된 9만 7,935명보다 6만 70명이 늘었고 일주일 전보다 1.9배, 2주 전보다 3.9배 많은 수치입니다. 월요일부터 진단검사 건수가 평일 수준을 회복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까지 집계가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확진자 수는 16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수는 480명, 중증 병상 가동률은 36%로 의료 대응은 안정적입니다. 정부는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근거로 풍토병처럼 관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한 번은 거쳐야 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출구를 찾는 초입에 들어선 셈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2월 말에서 3월 초 하루 최대 27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바뀔 것으로 보고 향후 거리 두기와 방역 패스 조정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가 계절 독감처럼 될 가능성엔 동의하지만 독감보다는 치명률이 높고 고위험군에겐 여전히 위험하기 때문에 긴장을 풀어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진료 단위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빨리 해줘야. 이에 대해 정부는 응급실에 병상이 있을 경우 확진자를 우선 수용하고 재택치료 환자는 확진 통보 직후부터 비대면 진료와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재택치료 환자 수도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최근엔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11살 이하 확진자가 늘면서 가족 전체가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의 주의점을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40대 김모 씨. 지난 19일 7살 큰딸이 유치원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이후 가족 4명이 전부 확진됐습니다. 지금은 3일 차인데 그래도 많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2일 차까지는 좀 많이 힘들고 열도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약을 지인이 가져다 준 덕분에 좀 나아진 건데 이제 19개월 된 둘째와 임신 18주 차인 아내가 걱정입니다. 이제 임신 중이라서 약을 못 먹어서 코로나 증세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둘째 아이는 장염 같이 이렇게 설사를 좀 자주 하는 편이고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동선을 분리하기도 어렵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은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생활의 환경에 따라서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이라면 그게 완전히 분리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최근 어린이 청소년 확진자 비율이 30%에 육박하면서 자녀들을 통해 가족들이 모두 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나 다른 격리시설의 수용이 안 됩니다. 지금 가족 감염자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가족 중 일부만 확진됐다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합니다. 미접종자와 어린이가 확진되면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라면 움직임과 식사량, 소변량 등이 평소와 많이 다르진 않은지 관찰해 소아 전용 의료상담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된 임신부가 음압수술을 받고 분만할 수 있는 병상도 이달 안에 200개까지 마련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20대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충청과 세종 지역에서 잇따라 유세를 하고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중원 표심을 공략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북 정읍을 시작으로 전남 신안의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등 이틀째 호남 공략에 나섭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수도권 일대 전통시장을 돌며 유세에 나서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울산과 경북 포항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